정부가 오늘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이 제대로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지시지요, 뭐. 청와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지금 수도권에 한 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청와대 공직자가 11명 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자, 지금 18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대책이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시가가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갭 투자라고 그래서 좀 안고 사고 이러는 것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출은 꽉 조이고 세금 올리고 이번 대책 과연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번 녹취부터 들어보고 패널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4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둘째,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여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첫째,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둘째, 종부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자 중심의 양도세 혜택을 확대하고 셋째, 공시지가 현실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 조속 추진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시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됩니다. 정부가 어제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12.17 부동산 대책을 보면 예고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법 권력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년 총선 표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의 사유재산권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참모들한테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는 지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쇼입니다. 정책 실패를 반성할 생각은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자,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차재원 교수, 일단 이번 대책 상당히 강도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것이 예.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좀 수긍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래세를 다운시키는 이 방향 자체는 저는 맞다고는 보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두 채를 갖고 있는 이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 집을 팔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일종의 팔비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나름대로 내규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인사검증 7대 기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기준 안에는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준 속에서 통과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팔을 비트는 모습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예. 모든 것은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명백한 법과 이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의욕이 과도하게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이것이 무리한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앞서 야당이 비판하듯이 쇼로 비친다는 겁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념을 가지고 시장을 이기려 들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17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고요. 지금 사실은
불과 30개월 만에 18번째 대책을 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집값 안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현실은 이미 시장의 유동성 저금리하에서 시장의 저리 유동성이라는 게 단기 유동성이 한 1,100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한 번도 제대로 공급 대책을 낸 적이 없습니다. 돈은 많이 있고 공급 대책은 없는데 거기서 집값을 잡는다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로 예.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 못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어저께 나온 조치 중에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 보통 뭐 총부채 상환 비율, 주택담보부 인정 비율, LTV, DTI라는 것을요. 은행법상의 건전은행 재정 건전 여신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지요. 이것을 악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헌법 23조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위헌 소송 걸렸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기했는데요. 저는 위헌 판정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법치를 시장을 무시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법치를 무시하는 정도까지의 정책 저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고 이번이 18번째인데 앞으로 아마 6개월 있다가 실패가 판명 나가지고 19번째 정책이 나올 때에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과 같이 가겠다고 정책을 유턴하는 길만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오기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억을 기준해서 이제 미리 예고 없이 어떤 제약이 이루어지면은 그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주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는 풀어야 된다. 즉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공감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그 정책적 수단을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가 여야 간에도 그런 공방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방안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기는 좀 지금 대안 제시 없이 계속 비판만 해서 이게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난 2004년도, 2008년도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두 가지가 좀 황당한 게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관습 수도 이야기하면서 서울에서 이동은 안 된다.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재산세에 관련된 종부세 위원회에 대해서 그때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라고 보이지만 좀 심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좀 새롭게 우리가 그 부동산의 거래는 풀되 그리고 이에 부동산을 다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자체를 투기하려는 것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세금으로 그런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인데 그 정책 수단을 가급적 제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헌법 정신에 궁극적으로 부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소장. 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고 현금이 많은 사람만 좋은 지역에 좋은 집 살 수가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 좋은 지역 이것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대출을 못 받게 하고 거주 이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김영준 말씀 못 듣겠는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극한 투쟁, 극단 대책, 극약 처방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하죠. 좀 여유 있는 사회, 여유 있는 정치 기대해 봅니다.